앞장에서 프로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프로이트를 추종했던 융이 왜 이제 결별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큰 설 중에 하나가 융이 이제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융 역시도 늘 꿈에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꿈을 기록하고 이 꿈의 이제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했는데 이제 프로이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프로이트는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요. 그건 네가 나를 배신할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융은 그게 아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결국은 배신할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융은 그로 인해서 이제 결별을 하게 되고요. 프로이트는 내가 맞잖아. 네가 배신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융은 그걸 아주 깊이 있게 이제 사색을 하면서 이제 프로이트는 개인 무의식을 이야기했는데요. 프로이트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한 단계를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독특한 집단 무의식, 기독교인이라는 집단 무의식, 뭐 이런 불교도인이라는 집단 무의식, 유대인이라는, 인도인이라는, 미국인이라는 어떤 집단 무의식을 이제 크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이트와 결별하게 됐던 칼 융은 굉장히 많은 고뇌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론이 없어진 겁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이론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제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요.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중심 분석하게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심리학, 그동안 자신이 상담해왔던 사람들, 샤머니즘, 점성학, 문학, 철학, 의학, 유전학, 신학까지 하나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자신이 해왔던 병원장이었었거든요. 병원장도 그만두고 상담도 사실 그만두고 칩거해서 공부만을 합니다. 집요하게 이제 공부만을 3년 동안 하면서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심리 유형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히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해서 어떻게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어떤 특정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질서정연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심리 유형 이론을 무의식과 연결해서 크게 이제 내향, 외향, 그 다음에 정신의 4가지 기능인 사고, 감각, 감정, 직관을 연계해서 8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융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융은 인간의 판단을 결정하고 제약하게 만드는데 성격 유형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융의 이런 이론을 차용하게 되었어요. 미국의 마이어스 브리그스라는 모녀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엄마와 아내, 딸이 좋다. 이 딸의 또 남편까지도 사실은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 마이어스 브리그스 타입 인디게이터. 그래서 이니셜을 MBTI라는 유형 지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게 되고 개인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특징이 다르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MBTI 개별적인 유형에 대해서도 여러분 저 많이 알아야겠지만 융이란 심리학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러분이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융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MBTI는 이런 인식과 판단에 대한 융의 심리적 기능 이론과 인식과 판단의 방향을 결정하는 융의 태도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누구나 쉽게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보고하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물론 아이들도 검사 요즘은 지표가 쉬운 문항으로 나와 있어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들은 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성인과 다르게 있긴 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선호 지표를 찾고 그 다음에 16가지의 선호 경향을 찾아냅니다. 이것을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타고난 성향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나 이런 성향을 이해를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이건 뭐 쓰다 보면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유교라는 어떤 우리 한국의 문화를 조금 더 많이 지켜야 할 때는 왼손을 아주 못 쓰게 하는 경향성이 좀 문화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우에 따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양손잡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좋아서 양손이 된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식으로 경향성이라는 걸 타고난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타고난 경향성은 알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외향인지 내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향성이 굉장히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외향이야. 또는 내향이야. 이게 반대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로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쓰게 된다면 굉장히 느리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능력을 제대로 이제 표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표출을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이게 힘 배분을 못하다 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에 대한 약점을 다음 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이야기들까지 또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시청해 주신다면 조금씩 우리가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